진실은 힘이 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이 그렇게 힘이 센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사평론계의 천하장사 진실의 입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로켓펀치인데 왜 또 바꿨어요 천하장사로? 제 맘입니다. 네? 뚱뚱해서 그렇지. 아니 무슨 왜 이렇게 또 왜 그러세요? 이거 뭐 하여간 평정했잖아요. 평정했잖아요. 아니, 평정은 아니고요. 예. 하여간 바빠요. 힘들어. 왜 이렇게 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진짜 하는 그런 것 게 같습니다. 너무 하루 눈 뜨면 예. 또 나오고 또 그러니까, 나오고. 예. 전 아침 방송에 나가는데 밤에 이렇게 세팅해 놓잖아요. 아이템들. 맞아요. 다 뒤집어요. 다 뒤집혀 있어. 다 진짜. 뒤집혀 있어 아이템이. 너무 힘듭니다. 참, 예. 예. 자, 이종호 녹취록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계가 시끌시끌한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제 MBC, JTBC 등등 많은 언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가 녹취록 지인과 해병대원과 해병대 출신 인사와 이제 대화를 나눈 것이 나왔는데 이종호 씨가 여기에서 임성근 구하기 네. 청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사표를 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네.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8월 9일날 이제 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반론도 나오고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씩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VIP. 네. VIP가 뭔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게 뭘 처음 들어봐요? 다 알고 있어요. 베리 임포턴트 퍼슨 뭐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건데 예. 중앙일보하고 만난 몇 시간 전에 그 인터뷰에 응했던데 그 문제의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모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녹음 파일에 나온 VIP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아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는 임성근 사단장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따라서 구명에 힘쓸 이유도 없고 녹취록은 내 의견이 아니라 당시 있었던 해병대 단톡방에 있는 다른 멤버 A씨. 여기서 A씨는 그 멋쟁 해병이라고 왜 5명이 모여있던 그 골프 모임 단톡방 있잖아요. 그 모임을 주선했던 그 청와대 경호실 직원을 지칭합니다. 송모 예. 씨인데요. 이 A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은 것이다. 마치 내가 구명 로비한 것처럼 만든 편집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A 씨가 해병대 마당발이고 공익정보원 변호사도 A를 통해서 알게 됐고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VIP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아니다라는 것인데 통상 VIP 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죠. 사실은 대통령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윤석열 정부에서만 V1, V2 또는 V1, V0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도 V 반열에 이렇게 올려놓고 해석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없었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식 정치권에. 문건이나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보고할 때 이럴 때 이제 약어로 이제 그렇습니다. V1 예, 뭐 예. 이렇게 V2 뭐 이렇게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도 VIP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VIP 한번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소통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자는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올해 1월 15일에 첫 번째 문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V랑 네.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죄송해요. 그래서 V. V입니다. V구나. 예. 근데 줄여서 V라고도 해요. 맞죠. 그래서 예. V1, V2 뭐 이렇게 해요. 예. 그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부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김계환 사령관도 당혹스러울 거예요. 예, 그 사실은 저도 이 사건 관련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취재를 저도 했는데 김계환 사령관과 이 이모 씨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도 있어요? 예. 이거 처음 얘기하네. 아니 그럼 사진을 여기 주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아니요. 유튜브에 그 사진을 띄우는데. 아직은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근데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알고 모르고는 아니에요. 이분들 아는 사이입니다. 해병대 선후배고 뭐 병이긴 하지만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단톡방 모임도 그렇고 사실상 좀 다양한 차원에서 이분들이 모임을 해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차원에서라도 교분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령관을 부의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네. 억측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문자 아니 뭡니까 그 녹취록에서 확인됐지만 어떤 표현을 하냐면. 1사단장을 상대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되니까 이땡땡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땡땡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갖고 A가 이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 낸다 어쩐다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경호처의 A모 씨하고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한테 포워딩을 했다는 것이고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시점이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작년 8월 9일이고요. 작년 8월 9일은 어떤 상황이냐면 세상에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예. 제가 좀 역순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7월 19일 그 최수근 상병이 순직을 하고 언론 발표는 그 다음 날인 20일에 있습니다. 예. 해병대 수사단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8월 2일에 해병대 수사단장인 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 이제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3번 전화를 전화한 하고 날이죠. 뭐 예. 차관한테도 전화하고 장관한테도 전화하고 이날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가 시작이 되고 잼버리 개영식이 있던 날이고 막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이에 7월 31일부터 VIP 경로설이 나오고 막 이런 것이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VIP 경로설이 첫 보도가 나온 게 8월 23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따져서 8월 11일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KBS 텔레비전 사사건건에 출연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문제가 된 데 대해서 본인은 항명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조금 더 땡겨보면 박정훈 단장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된 게 8월 8일이에요. 예. 그리고 8월 14일에 항명죄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 통화가 8월 9일에 있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기민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8월 2일 날 임성근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이 이첩된 이후에 뭔가 액션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8월 9일에 이런 통화 내용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또 그 국방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추론을 하고 있냐면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이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사실상 그 문제적 상황에 놓이게 되니 백방으로 구명로비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중에 박정훈 수사단장 측에도 했었고 그래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에서 임성근 사단장한테 오는 전화 받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다라는 예.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들에게 연락을 안 했을까요? 자, 그중에 몇 가지 제가 가능성 하나로 예, 예. 나오는 거죠. 몇 가지 이제 반론과 네. 이런 의문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최근에 이거를 보도한 언론사에다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이 발언이 8월 9일 날 있었고 본인이 사표를 제출한 거는 7월 28일 그리고 그 7월 28일부터 30일간에 있었는데 8월 9일에 이런 거를 논의를 한 것을 보니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뒤에 어떻게 나를 구명하려고 했다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회고적인 근데 뭐 발언이다라고 또 다 뭐 반대해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예. 본인 근데 이것도 확인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쟁점 중에 하나인데 사표를 냈냐, 사표를 내지 않았냐, 사의 표명을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도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실제로 그러면 사의 표명하고 물러났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않았죠. 물러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이에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임성근 사단장의 휴가 처리가 중간에 되지 않습니까? 예. 하루만 휴가하고 나머지는 정상 근무를 하고 원래 실제로 그 사의 표명하고 정리를 하려고 실제로는 군대 안에서 그만두려고 짐 싸다가 그냥 남으라는 스테이 명령이 내려져서 다시 짐을 풀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고 그냥 정리하려는 스탠스는 아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사의 표명한 다음에도 백방으로 구명 로비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했다 안 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중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하나가 확인 또는 발견이 되었다. 자, 그러면 예. 수사당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의견. 네. 그러면 이종호 씨 같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권력하고 좀 연이 닿아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 거 없는 거 막 자기가 실제 한 거 안 한 거 다 떠벌리고 막 부풀리고 허풍도 들어가고 그런 건데 이 사람도 지금 허풍이 아니냐 이거 실제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아마도 허풍쟁이, 뻥쟁이, 그 다음에 또는 과시 욕구가 큰 사람, 이 사기꾼, 어차피 이분이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걸 통해서 주가 조작에 참여했던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허언증 환자일 거다. 이런 방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미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지목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일단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냈잖아요. 사표라는 표현보다는 사의 표명을 한 것이죠. 예. 사실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포인트는 전 이게 군사 개입 같은 군 인사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인데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8월 9일 그 통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까지는 사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있긴 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병대에 별 4개가 만들어질 거라는 그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로 확인돼 보도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 서울경제 보도가 언제 나왔냐면 올해 4월 23일 날 나온 보도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8월 9일의 통화이고요. 예. 그 서울경제 단독 보도는 올해 4월 23일에 총선 끝나고 나서 나온 단독 보도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최소한 해병대 별 4개가 만들 거거든.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내년에 발표한다는 사실을 민간인인 이종호 씨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러한 내밀한 권력 안에 어떤 인사 개편 문제 특히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윤석열 2022년이죠. 대선 당시에 후보가 해병대 독립을 의미하는 사군 체제를 완성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요. 예, 대선 공약이었죠. 그렇습니다. 육해공 해병대 사군 체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서 새로운 체제로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실제로 이행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올 4월 23일 날 서울경제 단독 보도로 해병대 사령관을 사성장군으로 진급시켜서 합참 차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먼저 알고 있었나? 네.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 내년에 만들 거거든. 내년이라고 시간을 특정하지 않습니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임기 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거 임기 중에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내년에 명토 박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성 장군 만들 거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 허언이고 그냥 허풍쟁이라 하더라도 그거 내가 사성 장군 하나 만들어야지. 안 그래? 우리 만들어 봅시다. 이런 차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확약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이라는 시기가 특정되고 그 제가 관련해 가지고 시민보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예. 왜냐하면 그분은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계속 취재했던 분이기 때문에 뉴스타파의 신인보 기자. 뉴스타파의 예. 심인보 기자죠. 예.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분을 만난 적이 있냐, 그리고 만났을 때 이분에 대해서 어떤 감을 받았냐 했는데 뭐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굉장히 단단한 체구였으며 그리고 뭐 말이 많은 분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허언증 환자라거나 예. 허풍쟁이라거나 뭐 사기 기질이 다분하다거나 뭐 이러면 기자들 만나서 또 허세를 떨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내가 말이야 막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속 팔로우하고 취재했던 기자가 만난 느낌 단상은 그렇게 뭐 말을 많이 하거나 여기저기 막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거나 이런 인상은 전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수사에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궁금증을 계속 만들고 있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제가 이제 눈에 띄었던 문자 내용 통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고 그럴 걸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어쨌든 이게 그냥 단순히 허언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황상 후회하고 있는 거죠. 후에 왜 예. 이렇게 아유, 네. 사건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끼지 말 것을 이런 후회가 이제 그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 이 발언을 한 게 올 3월이라는 거예요. 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이제 김정민 변호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이 3월을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그런 얘기가 없다가 올 3월쯤에 아유 내가 쓸데없이 여기에 왜 개입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괜히 낀 것 같아 이제 이런 투잖아요. 예. 사표 낸다고 본인이 그랬을 때 그냥 내라 그럴 걸 괜히 너 내지 마 내가 저 VIP한테 얘기해 줄게라고 괜히 얘기했던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런 겁니다. 실제로 작년 이 사태가 있었던 8월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기세가 등등했었고 권력이 굉장히 세던 때였고요. 그때와 비교해서 지난 4월 총선 이후에는 권력의 힘이 사실은 많이 빠진 네.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정세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가 상당히 많이 드러났고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단위까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가 사실상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2시간 청문회를 통해서 예.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도 본인이 또 회한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후회가 될 수 알겠습니다. 있겠다. 자, 그러니까 제가 좀 구분을 하자면은 제가 읽었던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요 문자는 올해 3월 4일에 통하고 앞단에 설명해 주셨던 거는 지난해 8월 9일에 9일. 통하고 이제 통화가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될것 공개되지 같아요. 않은 예, 예. 통화가 더 많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여기저기에 많이 예. 전화 통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는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투자 회사였는데 이거 여기 대표로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 그가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를 했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죄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유죄가 일단은 1심에서 나온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매우 가까운 사이인 거를 알고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이종호를 통해서 구명 로비를 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누구한테 전화를 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관련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 네.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로비를 한 것 아니냐. 이 VIP가 결국은 김건희, 윤석열 이런 식으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이제 야권의 시각인 것이고,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여러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정황은 어쨌든 굉장히 유력해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예. 일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찌됐든 지난 경북청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임성근 사단장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20일까지 나에게 사과 입장을 보내라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어쨌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남는 의혹들은 원래 예고됐던 바대로 임성근 사단장은 빠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7여단장이 모든 책임을 다 쓰게 됐는데 7여단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이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됐다라는 단서나 정황은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종호 씨가 VIP라는 것을 언급했고 이 VIP를 통해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런 사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가정법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법률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짧게 좀 마지막 질문 여쭤보고 공수처가 그러면은 지금 어떤 부분을 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공수처 수사는 이미 좀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제보한 변호사가 10시간 정도 공수처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고 관련된 사실관계인들을 불러서 추가 조사를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예. 실제 공수처가 거기까지 진도를 나갈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에서 마무리를 할지 이것은 저로서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장윤성 기자님이 정치 전문 기자로서 보기에는 일단 네. 이종호 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인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이종호 씨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A 씨. 왜냐하면 A 씨하고 이종호 씨가 서로 공방전을 이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하긴 한데 아마도 포렌식을 해야 될 거다. 압수를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미 지웠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상당히 운이 됐던 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웠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이제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요.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나오는데 확실한 단서를 못 잡는 것은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 이상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된 내용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 기록이 또 일단 이 통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고 또 내용도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내용도 보고 뭐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